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종중 사례. 자, 종주 이제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계셔야 돼. 인격. 뭐 어떤 단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체. 그래서 단체가 있으면 이 단체는 우선 설립 등기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설립 등기가 되어 있어요. 혹은 설립 등기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설립 등기가 되어 있는 건 법인이 되는 거야. 법인. 얘는 애시당초 태어나기를 법인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어. 단체 그 자체가. 그럼 이 법인은 다시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 하나는 민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한 법인. 민법. 또 하나는 상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한 법인.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 설립 등기 민법 32조에 있는데 그 법인들을 우리가 비영리라고 부르는 거고. 상법에 가보면 영리법인이 있는 거예요. 영리법인. 이해하시겠죠? 상법 46조에 기본적 상행이라는 게 있어. 기본적 상행이. 엊그저께 봤기 때문에 기본적 상행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업으로 하는 법인이야. 그리고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영리법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설립 등기가 되지 않은 어떤 단체가 있다. 그럼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단체 자체 인격을 줄 것이냐 아닌가, 그게 문제가 될 거고, 단체성의 강약에 따라 나는 거야. 단체성이 강약에 따라 나눈다. 그럼 단체성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체성이 가장 강한 게 뭐냐면 당연, 의제,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 의제, 법인. 그러면 얘는 이 단체가 비록 설립 등기는 안 되어 있어도 법인세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인이 되고, 그 법인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와 유사하게 비영리 법인으로 봐. 그래서 법인세법 조항에 보면 비영리 법인의 정의가 있고, 거기에 보면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뿐만 아니라 특별법, 사립학교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비영리로 간주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1항에 따라서 당연 의제법인, 얘도 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래서 당연 의제법인, 법인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당연 의제법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주무관청의 인허가. 주무관청 인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었어. 지금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비영리 법인으로 보게 돼 있어. 예전에는 그 재건축 조합이 비영리 법인이냐 아니면 조합이냐가 아주 큰 쟁점이었어. 그것도 법원 판례가 많았는데 지금 법률 아예 그냥 세팅되어 버린 거고, 그때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봤거든. 그럼 재건축 조합이 그것도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고, 당시에는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였어요. 두 번째는 공익목적 기본 재산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핵심 되는 건 이 공익목적 기본 재산이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게 어떤 회사 안에 기금 같은 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공익목적 기본 재산이 있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선 기금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당연 의제법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 의제법인은 신청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신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법인으로 본다. 법인으로 본다는 얘기는 납세 의무자가 단체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가 승인 의제 법인이 있습니다. 이 승인 의제 법인은 이쪽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단체의 대표자가 있고, 그러니까 집행 기간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체 스스로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 소유. 즉 계산이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승인 의제 법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해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근데 이제 가장 약한 건 뭐냐면, 단체는 인정하지만 단체성은 인정해. 하지만 뭘 없는 거야? 승인 신청에 의해서 승인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승인받지 못했어요. 만족하고 있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법인은 아니라 이거죠. 법인은. 하지만 단체 스스로가 납세 의무자는 된다. 이거. 단체 스스로가 납세 의무자는 된다. 대신에 적용 세법이 뭐가 되는 거야? 소득세법이 되는 거야. 소득세법. 이게 국세기본법에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야. 그럼 국세기본법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정의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단체가 있다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아니고, 혹은 단체 스스로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남는 거는 이익을 분배하는 애들밖에 안 남고, 이익을 분배하는 애들은 조합을 결성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 납세 의무자는 구성원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제 논의 사항이고요. 이제 이 판례는 더 재밌는 사건인 거죠. 가볼게요. 종중이 있었는데 이 종중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가 있었다 이거예요. 14년 6월 20일에 협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110억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14년 6월 20일 날. 양도를 한 거죠. 양도. 110억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종중계좌에 입금해서 종중의 손익으로 한 후 10억 원을 제외한 100억 원을 종중에게 분배했습니다. 사실 이제 종중원에게 분배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건 참고하시면 되고, 한편 종중은 부동산 양도일 이후인 14년 12월 24일 날 14년 12월 24일 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신청 승인 받아서 법인세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신청 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단체가 납세 의무자로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다면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왜?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하는 거니까. 종중의 목적 그 자체는 선산 같은 걸 제사, 향교를 위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신의 선산 같은 거는 목적 사업에 그냥 쓰고 있었던 거야. 그걸 팔았다. 과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승인이 안 났으니까,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는 단체가 그 자체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단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 양도소득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3년 이상 사용했는지 그런 여부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이 일단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마지막 주장을 하냐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얘네 원래 사업연도를 한번 보자. 사업연도를. 사업연도가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최초 사업연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반 법인은 설립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제1기 사업연도, 최초 사업연도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승인을 받았으면 법률에 따라서 이때부터 이때까지야. 법인세법에 따르면 이런 단체의 승인을 받은 애들은 요 날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원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인데 우리 법에 보면 설립 등기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이해하셨죠?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최초 사업연은 여기다. 그럼 최초 사업연도에 손익이 발생한 것은 그 당시에는 승인은 없었지만 이 승인의 효력이 소급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손익도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되고 법인세는 납세무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거부했는데 법원에서는 받아들였다. 왜? 요 승인은 법인세 납세무 여기 앞에 소급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야. 잠깐만 조문을 같이 보면 6조 사업연도에 이렇게 돼 있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고 다만 1년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건 뭐 1차 때부터 많이 본 거니까. 근데 1항부터 5항을 적용할 때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다시 사업연도 개시일 대통령령으로 가보면은 원래는 설립 등기일로 하게 돼 있어요. 설립 등기일. 그렇지만 여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최초 사업연도는 보시는 것처럼 승인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일.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발생한 손익은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게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올 초에 논문이 한 두세 개 나왔어요. 요거 관련해서. 근데 이제 법원에서 사실 크게 쟁점됐던 사항 몇 가지를 추가한 논문인데 이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많긴 해. 저는 이거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자 보자. 양도소득세 얘네들 신고 납부까지 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이 납세무 성립일이고 2달 후에 확정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세액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확정. 이해하셨어요? 이미 확정됐다고. 근데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확정된 세액이 취소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첫 번째. 가장 반대하는 쪽 주장.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자는 거지. 최초 사업연도에. 왜 최초 사업연도에 그냥 손익을 합산시키냐면 이 회사에 발기인들이 있다고요. 설립자들. 발기인의 손익은 아니란 말이야.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손익으로 귀속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발기인의 손익으로 하는 것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의 손익으로 넣었는데 이 규정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지나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야 법에서 특별히 이걸 배제한다는 얘기가 없다. 이 승인의 효과를 여기 앞으로 당겨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합산하는데 이걸 배제하는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법원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보시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토지를 양도한 거예요. 당의 양도소득을 당의 법인의 손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법인세법 적용 영역이냐 소득세법의 적용 영역이냐라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입장은 이 규정 자체는 조세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이다. 즉 최초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는 건 조세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 규정이지 이렇게 조세 채무가 확정된 손익까지 합산하는 건 지나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논문이 나온 게 지금 상황 이해하신 거죠? 자, 결론을 보시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부동산 보상금 수령일인
14년 6월 20일이다. 그래서 최초로 손익이 발생한 날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니까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포함된다. 근데 이것의 진짜 취지는 뭐였어? 최초 사업연도에 포함하는 건 발기인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법인의 소득을 귀속시켰는데 이 규정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 지나치다라는 주장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요 근거 첫 번째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양가로 2번에 이러한 행위가 조세 포탈에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진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승인을 받은 이유가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 알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최초로 손익이 발생한 날. 그래서 거기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제 뜻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손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이 규정이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그 손익, 최초로 손익이 발생한 날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는 데에 대해서는 명문이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조세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손익으로 축소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서 말하는 확정되지 않은 손익의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양도소득세로 이미 확정된 손익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부가처분의 취소 이유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부가처분이 취소됐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던 거 아니에요. 경정 부가거부처분. 그래서 완전히 다 취소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건 법인세법 적용 영역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거 그 자체는 취소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 조문 자체를 잘못 따고 갔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다 취소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